우리가 18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총론 파트 다시 한번 들어가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토지의 특성을 조금 더 강하게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의 출제가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두 문제가량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할 거예요. 거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총론입니다. 지금 배우시게 되는 부분이 부동산 총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예요. 다시 우리가 본다면 좀 전에 부동산 학의 정의를 봤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두 번째 어디가 중요하면 별표 3개가 부동산의 우리가 어떻습니까? 분류였어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부터 갔죠. 법경기로.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 게 부동산이 좀 전에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분류가 여기도 이제 한 문제인데, 자, 토지하고 주택을 묶어서 같이 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우실 내용이, 자, 부동산에 대한 개념인데, 특히 토지에 대한 특성이 중요해요. 부동산의 특성은 이제 건물보다는 토지의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부동산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 가치.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공간이나 위치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가볍게 볼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있다. 자, 자연적인 특성은 토지 자체의 특성이고요. 인문적은 토지와 토지에 대해서 인간과 관련된 특성이다. 그래서 자연적은 토지가 갖고 있는 토지 자체고, 인문적은 토지의 특성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적인 특성은 우리 보실 내용이 부동성, 우리가 보통 부부는 연계가 인계다,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성, 부중성, 그 다음에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의 특성은 뭐 잘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뭐 가경성 같은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농촌 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는 노기가 인기가 아니라 젊은 연계가 인기다. 이 5가지인데, 특히 부부 연계까지가 좀 출제가 많이 돼요.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하니까 살림을 잘할 수 있는 동주 사는 병사를 산다. 용병사거든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그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위치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럼 토지 자체의 특성에서 얘가 선천적이면 얘가 후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물리적이라면 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인위적이다. 그 다음에 부동성 시간과 시간에 따라 안 변하니까 불변적이라면, 인문적 특성은 변할 수 있으니까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암기한다면, 자, 자연적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돼요. 다. 근데 여기는 용도적 측면에서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자연적이고, 용도 경제적 가능하다는 것이 인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시험 문제는 나온 데가 딱 정해졌습니다. 특히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거의 출제가 잘 안 되지만은 간평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체크해드리면 좀 별표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간평의 부동산 원론에 나온 거는 또 공인중개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18페이지서부터 가신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 부동성하고 개별성을 또 비교하고,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또 비교한 다음에 인접성까지 가면서 연결시켜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제가 탁탁탁 찍어서 갈 겁니다.
물론 뭐 또 그 외적인 것도 제가 넣어놨지만 그 위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자,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들어갑니다. 자연적 특성이 시험 문제는 더 출제가 많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적의 특성의 그 용어가 특히 이제 부동성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는데요. 부동성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가 위도와 경도를 표시했을 때 지구의 토지 위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들어갈게요. 자, 우리 부동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래서 이거를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국지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국지화,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자, 이거는 물건마다 다른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더라.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나열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자, 지역이 틀이죠. 그럼 모나율표는 여기도 1,000원이고 부산도 1,000원이라고 한다면, 서울도 1,000원이다 하면 자, 모든 지역이 다 1,000원이에요. 자, 부산에서 만약에 1,000원을 파는데 2,000원을 판다 그러면 돈이 되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나율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산에서 초과한국으로 많이 남아돈다. 여기는 초과수요로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옮기니까 그 균형 가격이라는 자체,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다 똑같아요, 지역마다.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변차가 발생하면서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요. 자, 전국이 있으면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서울도 구가 다르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라고 한다면 마포구도 동마다 틀립니다. 그럼 서교동이다. 그럼 서교동이 있으면은 그 서교동에 또 번지가 다르듯이 또 달라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럼 부분 시장으로 나열됐다는 자체는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관련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세분화가 나타났다. 이런 건 무슨성 때문이니 부동성을 찍으셔야 되고요. 자, 서울에서 부산에 토지를 사려고 간다면 직접 가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소 전화 걸어서 저희가 바쁘니까 토지 좀 갖고 와봐요. 그래서 스캔할 수 없죠. 그래서 임장활동과 또 서울에서 중개업 하시다가 부산으로 내려가시면 정보활동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보활동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지에 잘 나오는 키워드가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예요. 그럼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와 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시면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자동차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영향을 안 줍니다. 외부 효과는 주지 않아요. 근데 토지는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줘서 인접성도 관련됩니다. 자, 얘는 토지가 자동차가 인접됐다는 말을 쓸 수 없죠. 근데 토지는 29번지, 30번지가 있으면 자, 여기 공원에 들어섰는데 자,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공원에 들어서 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건 부동성도 관련되지만 인접성도 관련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강남역에 있다고 가치가 올라가고 산골로 가면 가격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이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키워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으실게. 자, 부동성 때문에 위치의 고정성은 자, 2번 국지화 지역화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국지적이 나오면 무조건 이래요.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 분석, 임장활동, 정보활동, 외부 효과까지 여기까지가 근데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도적인 규율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규율하기가 쉽죠. 용도 지역 지구제가 또 나타나고 위치의 가치가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와 구별하실 게 개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개별성이라는 말은 자, 토지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대체하기 힘들다는 거죠. 비대체성은 말을 써요. 자, 지금 제가 그
모 학원 강남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강남역은 다 상업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용도는 비슷하지만 토지의 지형지세 물리적 위치도 틀리고 그 물리적인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용도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접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접성 때문에 자, 인접성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인접성 때문에 뭐는 가능하냐면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해요.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토지는 이제 비교로 하거든요. 대상이 있고 사례가 있다면 옆에 있는 토지가 더 사례가 신뢰성이 있죠.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를 더 가능해서 비교 방향성이 파거든요. 이것만 좀 가져가시면 돼요. 인접성은 다른 건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성은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쟤랑 구별해서 갈게. 자, 거기 보시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일물일가. 물건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다 틀리다는 것은 물건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법칙이 배제된다는 것은 자, 쟤는 지역마다 다르는데 얘는 물건마다 다르다고 하십니다. 표현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자, 어떤 말을 쓰냐면요. 얘는 국지화라는 말을 쓰고요. 또 부분시장으로 또 지역화가 됐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얘는 지역마다 다른데 얘는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지화보다는 개별화. 하나하나 구체화하고요. 그 다음 지역 분석이 아니라 개별 분석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개별 분석.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개별화, 구체화, 개별 분석. 그래서 개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개별성이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자, 우리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토지는 개별 토지가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라는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비독점화가 아니라 독점화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또 잘 나오는 것은 일물일가 법칙 적용 배제, 개별화, 구체화. 제가 안 넣어놨지만은 독점화라는 것도 넣어주시고요. 상품마다 표준화가 어려워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비표준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이 나중에 완전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물건이 다 동질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비동질화라는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개를 안 하죠. 비공개합니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거의 어떻습니까? 사적인 경향이 많아요. 그 비공개라는 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표준화가 안 됐습니다. 비표준화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비표준화고 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비조직화라는 거. 칠판지우개처럼 똑같으면 본사에서 물건지가 다 팔 수 있는데 우리는 토지는 다 틀리기 때문에 도매상, 소매상이 없어요. 그러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죠. 유통구조를 통해서 조직화가 어렵습니다. 비조직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는 비가 다 들어가요. 자, 비공개, 비조직, 비표준화. 근데 여기는 독점화에서 비가 빠진다는 거.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7번에 가시면은 개별성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포함된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6번 부동산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다. 다 틀립니다. 토지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다음 부중성하고 영속성에 대한 또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자, 이제 연결시킨다면은 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성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 때문에 국지화, 지역화, 지역 분석 나오면 얘 찍고요. 임장활동, 정보활동은 부동석 찍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성은 물건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 대체는 힘듭니다.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지만 물리적 대체는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건에다 동일한 물건에 동일하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어떻습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더라.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개별화, 구체화, 개별분석이고 독점화는 B가 빠져야 되고 비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개, 비표준은 B가 들어간다는 거 꼭 여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거의 기출입니다. 기출의 키워드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우리가 부중성하고 영속성을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냐. 자, 들어갑니다. 자, 부중성이란 말은 땅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중성.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렇다면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이 칠판 주기를 만들기 때문에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그걸 가지고 갈 매기죠. 근데 조물주가 지구를 얼마에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이 안 된다라는 자체가 또 체크가 될 거고요.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용도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부중성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앞쪽에서 우리가 임지와 농지와 택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자,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라는 수직이라는 자체는 지금은 잡지 않습니다. 대적으로 나중에 이제 경제 파트에 가서 수요 공급 때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 물리적 공급은 절대 안 돼요. 물리적은 무조건 안 되죠. 근데 뭐는 되냐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시험자 나와요. 자,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는 것은 부중성의 예외가 절대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토지 용도 전환이지 부중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량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자체는 택지가 가치가 올라가니까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은 안 된다, 경제적 공급은 된다. 이걸 보시고 주의 깊게 보시면서 문제를 풀 텐데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이따 다 체크해드리지만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급 토지는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소합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자, 수요자 경쟁 시장이 발생하죠. 자, 사는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럼 수요자 경쟁 시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건물을 고층화시키거든요. 자, 고층화시키는 것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거꾸로 나중에 이용 파트에 조방적은 집약도를 낮춰서 충수를 낮추는 거거든요. 집약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토지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론 제하기 때문에 공익 개념을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넌 두 자루만 볼펜 써. 그러지는 않죠. 토지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죠. 또 공적 개념에 대한 것이 또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중성은 자,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 생산비 법칙이 안 돼서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더라. 물리적이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고 투기를 유발시키고 지가 상승하고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며 자,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등장하게 한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 개념을 강조하게 되고 자, 7번에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욕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자, 공기는 우리가 마시고 계시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무한합니다. 근데 토지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욕이라는 게 생기겠죠. 속점 소유욕을 생긴다는 게 부중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집약화라는 단어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집약화 나오면 부중성을 생각하시고요. 특히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더라.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은 얘가 이제 가장 우리가 용도 다양성에서 인문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용도니까 용도. 그 다음에 공통점은 예나 부중성이나 다 체이용을 해야 돼요. 체유효 이용. 체유효 이용. 자, 토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서서 최고선의 가치는 이용을 잘하자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체이용은 용도의 다양성도 되고 부중성도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부중성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아까는 증가시킬 수 없지만 이제 토지가 지구가 줄어들지 않는 소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소모성이라고 출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물리적 강가가 안 돼요. 물리적 강가 상각을 배제시킵니다. 적용을. 자, 어떻습니까? 토지가 암만 비가 많이 와도 토지가 유지됐다 하더라도 토지가 아예 없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자, 토지가 농지로서에 대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기능적 강가나 경제적 강가는 가능합니다. 자, 이 경제적 강가라는 자체가 조금 여기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출제에서는 그렇게 내진 않았지만 만약에 아파트의 공원이 아니라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섰다. 그럼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이제 경제적 강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성에 보시면은 경제적 강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강가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대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대상이. 그래서 경제적 강가는 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건 물리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게 자, 소유이익과 이용의 분리됩니다. 또 내가 소유권 갖고 있으면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또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서 남한테 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용이 이익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남을 빌릴 수 있거든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됩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 여기 빵을요 쉬는 시간에 이제 학원에서 빌려줄 수는 없죠. 파리바게트에서 누가 빵을 5,000원짜리 빵 사왔는데 옆에 자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 그럼 너 얼마 줄래? 1,000원만 줄게. 그러면 갔다 오면 다 드시죠. 한 번 주면 다시 또 와야지만 또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고요. 주택도 전세 시장도 오래 가잖아요. 근데 토지가 제일 오래 가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된 것은 영속성 때문이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렇다면은 토지를 내가 사용해서 투자 파트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적 배려가 가능합니다. 장기라고 나오면 무조건 연속성이에요. 자, 장래를 예측한다. 장기 투자다. 예측한다. 하루살이한테 너 인생의 꿈은 뭐니? 그럼 하루살이한테 굉장히 실수하시게 된 거죠. 자, 우리 하루살이는 장래가 없는 거지. 근데 토지는 영속성이기 때문에 장래가 있고 장기적 배려를 해야 돼요. 우리도 인생이 길어지고 또 노화가 되면 여성분들 또 관리를 잘해야죠. 40세인데 못해서 50세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뭐가 물어보냐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게 지대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득이득이에요. 투자 파트에서. 그럼 토지가 지대라고 하거든요.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토지를 처분하기도 하죠. 자본이득을 받아요. 그래서 작년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토지 가격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토지를 처분하는 걸 보유할 수가 있어요. 왜? 보유하는 게 내가 나중에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토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값어치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영속성 때문이라는 게 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게 자, 칠판 중에는 생산이 됩니다. 생산만 되지 않고 소모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생산만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토지는 소모가 안 돼요. 영속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소모라는 거와 물리적 강가라는 자체가 나오면 강가상가, 소모 이런 게 나오면 영속성을 또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요. 자, 영속성은 물리적 강가가 안 되고 소유익과 이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가치보존율이 또 우수해서 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4천만 원 주고 토지 산 거와 뭐 외제차를 또 1억 주고 샀다. 토지도 1억 샀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있다 20년 때 가치는 이
어떻습니까? 그 자동차는 강가가 되잖아요. 토지는 강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값어치는 더 토지가 또 나중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모를 전제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것도 잘 나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적이라는 3번에 나오면 무조건 다 영속성이에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은 아까 채용의 판단과 경제적 공급만 가능하다만 갖고 왔어요. 자, 이것만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다는 자체가 우리가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이기 때문에 거기다 공장보다는 상가를 지어야 돼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특히 경제적 공급, 그것만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 그 다음에 토지가 병합한다, 분할하는 것은 토지가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이거든요. 법적 제한 하에서 가고요. 특히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까지만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감정평가의 학개론에 나온 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건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토지가 병합한다, 분할한다는 자체는 그 자체적으로 규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이 토지라는 자체가 그 어때요? 이 용도에 따라서 토지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죽어도 단독 연립 아파트가 있잖아요. 용도 다양성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가성도 갖고 가세요. 자, 고가성도 우리가 비싸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장이 또 우리가 유효 수요가 제한됐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수를 제한합니다. 유효 수요가 제한해서 불안전하게 만든다는 거,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금융제도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페이지서부터 이제 기출문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특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남아있는 그 활동 파트하고 그 속성에 있어 이제 본질에서 위치와 공간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만 치고요. 여기 위주로 갈게요. 19페이지 1번입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의 설명에 딱 오르는 것은 1번이 정답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틀리죠. 그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적이 달라져요. 이용 상태 달라진다. 자, 합병 분할이라는 건 병합 분할 가능성인데, 자, 우리가 딱 14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럼 얘는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인문적 특성이죠. 그래서 인문적이라고 하시고, 특히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 면적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법 시간에도 우리 토지에 대해서 분할하거나 합의할 때 최소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면적에 대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 영속성에 있어서 소모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재생산은 영속성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자, 끊으셔서 일물일가가 안 된다는 것은 개별성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틀리죠. 그래서 지문 상태가 앞쪽은 맞는데 D가 틀린 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자, 4번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투자의 내구성이 경제적 특성으로 인문적 특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신중한 의사결정이나 관리 전략이 필요하겠죠. 개별성은 지형지세 면적이 다 다릅니다. 가격 수익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이제 그 적절하지 않는 것만 고를 게 아니라, 자, 단어를 봅니다. 국지화 나왔죠. 그건 부동성이에요. 자, 우리가 영속성에서 그 나올 수 있는 자체가 이제 내구성이라는 건데, 자, 토지가 영속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주택하고 토지를 같이 보거든요, 외국에서는요. 그럼 우리가 주택도 마찬가지로 재고 시장이 쌓일 수 있다는 자체는, 자, 토지와 건물을 같이 보는 것이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재고 시장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봤고요. 자, 개별성 때문에 가치 추계가 어려워요.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자, 부중성 때문에 조방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죠. 집약적, 토지를. 그래서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다. 고가성 때문에 시장의 진출입을 어렵게 하죠. 유효 수요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다 나왔고요. 채용과 관련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물론 부중성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중성이 안 나왔죠.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의 부중성에 볼 수 없는 것은, 자, 일단은 토지는 5번
생산비를 투입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적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용도적은 가능하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다른 것들은 뭐 다 공통적인 거니까 그냥 답만 볼게요. 4번을 보시면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가 안 됩니다. 물론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한데 물리적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대체가 성립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자 6번 문제는 이제 옳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자 1번 토지의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한다.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나오면 개별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토지는 공공성 같은 사회성 공공성 같은 걸 강조해서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정부의 개입의 명분을 좀 강화시키겠죠. 자, 비생산성이 바로 부정성입니다. 그러면 얘 때문에 용도적 관점의 공급은 증가시킬 수 없다? 있죠. 그래서 물리적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 자, 우리가 국지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국지화 나오면 영속성이 되겠죠. 영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토지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한 번 토지가 사용되면 그 용도를 다른 상태로 돌리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 관점의 배려가 이제 영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에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 안에 이제 비가역성이라는 게 설명이 들어간 거죠. 5번이 맞고요. 그 다음 7번에 가시면 틀린 거. 자, 2번.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나 사고방식을 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좀 오타났습니다.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부중성은 무조건 아니고요. 영속성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거. 자, 다른 것들은 다 아까 설명했고요. 4번을 가시면은 외부 효과라는 게 발생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값어치 떨어지니까 부의 효과죠. 부정적. 그럼 마이너스에 대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것은 개별성보다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토지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된다.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부중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3번. 아까 제가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나 산지 기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화 때는 부중성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용도의 전환이니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0번 가시면 국지화라는 단어 하나씩 찾아보죠. 국지화 나왔습니다. 국지화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죠. 그 다음 니은번 소유와 이용 이익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분리시켜서 임대차 시장을 발전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까 어떻게 말했어요? 영속성이었죠. 그래서 다 기출문제 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용과 관련된 것은 물론 용도의 다양성도 들어가지만 부중성도 들어가요. 용도의 다양성만 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고요.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비교하기 어렵고 대체 관계가 어렵다는 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아파트에 공원이 들어왔다 값어치가 올라갔죠.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절대적 위치가 안 바뀌었다는 건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는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두 가지가 관련된다. 그래서 A 아파트에 인근지에 공원이 새롭게 들어왔다. 가격 상승하고 대형마트가 들어왔으면 올라가는 건 부동성하고 위치 가변성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2번 갈게요. 다음 토지의 특성, 영속성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집약적이 나온다는 건 뭐야? 토지가 부족하다. 그럼 부중성으로 가셔야 돼요. 땅이 한정됐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집약적 토지 부족은 부중성. 자,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 소모라는 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영속성을 생각해 보셔야죠.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이죠. 가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일물일가가 배제되고 상품과 완전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다 기출에 나왔던 거를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리을은 개별성이고 장기 배려 나왔다. 가치 번역 우수하다. 오래 갑니다. 장기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거든요. 니은하고 미은입니다. 12번의 정답이 2번. 자, 13번 작년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자본이득이 캐피탈 게인이 어떻게 돼요? 자본이득이 이제 이익이 양도차익이에요. 운영이익이 임대료고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무조건 영속성이죠. 가격이 상승할 걸 기대한다면 거래를 미룰 수 있죠. 영속성 때문에. 관리를 중요히 합니다. 장기적 배려해서 이 정도만 보시면은 완벽하게 이제 토지의 특성을 끝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 위치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왜 아파트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고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올라가잖아요. 그거 위주로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치 가변성이라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연결해서 보는데, 자, 연결시켜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25페이지요. 자, 25페이지 가셔서 이제 바로 자, 위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 우리가 그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은 위치로서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동산과도 연관이 되죠. 위치의 가치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아까 본다면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위치를 물리적 위치다. 아니면 G적 좌표가 고정되어 있다. 좌표가.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위치는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불변이죠. 물리적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고기 들었건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위치를 학자는 경제적 위치라고 그래요. 그럼 살짝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변적이라면 가변적이고요. 부동성 때문에 아니라 인접성 때문에 우리가 인문적 특성인 위치 가변성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강남이 고조선하고 지금까지 그 위치의 변함은 없어요. 근데 강남이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는 지리적 좌표 박스, 절대적 위치, 물리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토지 이용의 사항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대적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고요. 접근성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에 출제가 좀 됐었는데요. 접근성. 자, 접근성은 이제 조금 지대론에서 파트에서 조금 나올 텐데,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치, 직가이론에서 위치의 중요성은 마샬이라는 학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샬은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지라. 근데 허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성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3번 출과 전철이 가깝다면, 자, 전철역과 특정설이 가깝다는 게 접근성이거든요. 편리하고 위치가 좋고 땅값이 높기 때문에 접근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불변적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이에요. 절대적이 아니라, 자, 우리가 물리적이 아니라 상대적 위치. 그 다음에 복합적인 말을 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 공원이 있다. 주택이 있어요. 그럼 아이하고 엄마가 있으면 한 40m 떨어져 있는 데는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리만 봤을 때, 물리적인 거리만 봤을 때는 자, 이거는 이제 메다로적인 거리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근접성이라고 해요. 근데 접근성은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접근성은. 그래서 접근성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못 지나가잖아요. 죽습니다. 심리적도 따져봐야 되고, 거리적. 자, 얼마 안 멀지만 우회로 가야 돼요. 왜냐면 돌아가야 되니까. 엄마 가자 공원에.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 4시간 걸려요. 그죠? 한 대 맞죠? 근데 하나는 더 맞는 게 경제적은 엄마 콜택시 몰자 30만 원 나와요. 하루 종일 맞죠? 이렇게 가요. 근데 접근성이라는 게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학교론에서 항상 반드시가 나오면 예외가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 자, 어떤 거냐면 이따 문제 나오겠지만, 자, 오피스의 사거리에
그러니까 전철역 사거리 오피스텔에 지었으면 어때요? 접근성은 좋지만 가스 처리장에 들어갔어요. 위험 또는 쓰레기 밀착장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안의 주택입니다.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용도를 먼저 결정합니다.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도 결정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적어보죠. 자, 그래서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시간, 경제, 거리적, 부담이 적은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고 근접성보다는 좀 구분이 되고요. 2번 일반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내용을 본다면 오히려 위험 호수라든지 아니면 시장 안의 주택은 더 강가될 수 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용도에 따라 틀려지더라. 그래서 접근성이 평가가 달라진다. 같은 상점이라도 소매 점포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소매 상점은 접근성이 중요하죠. 물건에 대해서 어떤 특성 있는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팔다 보니까 유동인구 많아야 돼요. 그래서 소매 점포가 전보다 더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끊고요. 공간은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고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로 간다면 이제 위치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27페이지 그냥 1번 푸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대상 물건이 위험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위치로서 유리하다. 자, 다른 것도 다 얘기했었고요. 자, 어떻습니까? 어때요?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위치는 좋은데 위험 혐오 대상이 아니라면 그건 무슨 말이냐? 위험 혐오 대상이 아니라면 뭐 시장 안의 주택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장 안의 주택도 안 되잖아요. 한정적인 게 아니라 위험 혐오 대상뿐만 아니라 시장 안의 주택도 접근성이 예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을수록 위치가 좋다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가고요. 좀 끊었다가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은 조금 우리가 그래도 위치보다는 좀 문제 비중이 있어요. 공간하고 활동을 빨리 마친 다음에 자, 우리가 중요한 파트, 경제 파트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